시간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뉴스에 피드백을 더한다. 주간 뉴스 피드. 먼저 이번 달 언론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일부 여론과 재계 일각에서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에 대해서도 반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공제 혜택이 많은 데다 소득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여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을 통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제한 준수 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두순 주거지역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해 24시간 밀착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보호 전담팀 운영 및 경제적 지원,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톱합을 키워드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상속되는 주식의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할증률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부과될 상속세는 약 11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톱합을 키워드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은 전과자에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 사항을 부과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 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야 이러한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해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Every day I see the stars shining bright into my life. Oh yeah, oh yeah. Fought this battle on my own. Found my strength and love I feel. Everything I do is real. Oh you, oh you. Yeah. 애초에 짜진 플랜 따윈 없었지. 내 뛰는 심장이 쓴 대본대로 해. 난 몰라 뭔가 있는지 저 언덕 뒤엔 가보면 알아 난 그냥 걸었지. 나 처음 발견한 교회 합창단 피아노 치며 노래하던 11살. My mama said one day you gon' be a star. 내게 필요했던 건 단지 그 한마디. 너나 보금자리구만 답을 얻기 메고 건너 태평양을 15세 용기 내어 멀리 온 이곳은 내 부모님의 home. 언더에 비해 좀 얇았던 내 옷. 무더운 오는 여름 서울 밤을 차 방에 혼자 누워 난 물어 여긴 어딜까. 내 진심 어린 거짓말 잘 지내 엄마 걱정 마 don't worry ma. Every day I see the stars shining bright into my life. Oh yeah, oh yeah. Fought this battle on my own. Found my strength and love I feel. Everything I do is real. Oh you, oh you. Yeah. 바뀐 환경 모든 게 다 처음. 지금보다 훨씬 서툴었던 한국어 낯설어. 날 더 낯설어 하는 너 그래도 나 허리 펴고 걸어 나처럼. 탄내 피부 탈색 머리 태주대지 더 빛나지 동그라미 큰 비린 그 고리. 직접 찢은 내 청바지 이건 내 디자인 못 따라가시 없지 버린 장마리. You can blame it on the CD said my brothers bought me. Lauryn Hill, you mean that and the new Ashanti. Road to success but my vision foggy. 그때 오빠가 바꿔줬지 흐린 날씨. 아빠가 사준 전차 타고 여기까지 왔지만 실수도 있었지 알아 완벽하진 않지. 난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I'll never change. This is Jesse every day. Every day I see the stars shining bright into my life. Oh yeah, oh yeah. Fought this battle on my own. Found my strength and love
최근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택배 근로자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부터 회자되었던 이들의 근무 실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택배원의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강민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강민지 기자입니다. 최근에도 택배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11시 24분경 한진택배 대전터미널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트레일러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근로자가 총 15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인은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다 라고 토로했던 것으로 밝혀져 과로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밝혀졌나요? A씨의 사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과로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고인이 매일 밤 10시에 출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오전 10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는 고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산과 광주를 다니며 야간 장거리 운전을 해 과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대책위는 분류 및 운송 등의 택배업계에서도 죽음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밝혀진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로와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한진택배 측은 고인의 사인으로 지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족은 고인이 숨지기 이틀 전 대학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과로사의 여부는 지병의 유무가 아닌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즉 노동 현실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한진택배는 지병을 운운할 것이 아닌 죽음을 부르는 처참한 택배 현장을 돌아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로를 호소한 택배 근로자들의 사망이 계속되는 점을 보아 그들의 근무 환경과 인력 배치가 적절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택배 근로자 사망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네, 이호정 기자입니다. 택배원의 사망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배 관련 직종은 이 같은 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택배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당일 새벽 배송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택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긴 근무 시간과 높은 노동의 강도가 원인이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사망 사건이 있었던 CJ 대한통운은 4,00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지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노동 강도에 알맞은 인원을 충분히 투입하여 개인이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모든 택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유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난 기억을 더듬어 아직도 여기서 한참을 서성여 너를 보낸 후에 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만히 눈을 감으면 선명히 느낄 수 있어
될까 기억 속 넌 마치 되돌리고 싶은 꿈 같은 걸 멀어져 버린 너와 나 사이의 거리에 지워져지지 않고 남은 너의 모습은 선명한 vivid dream 난 오늘도 미친 듯 계속 바라고 있는 널 손내리 밀어내 컴컴한 하늘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게 어디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용기가 들어 손을 뻗어난 상처뿐이던 내게 숨을 채워 너 죽어가던 내게 세상을 다시 선물해준 너 떨어져 있어도 함께라고 믿고 있어 baby 외롭지 않게 내가 널 지켜낼 테니까 이제 Where you at? Here I am 다시 말할 테니 지을 수 없는 선물을 해준 너 멀어져 버린 너와 나 사이의 거리에 지워져지지 않고 남은 너의 모습은 선명한 vivid dream 난 오늘도 미친 듯 계속 바라고 있는 널 손내리 밀어내 너를 향한 내 진심이 내게 길을 열어주기 널 그려왔던 나의 내일이 너 있는 곳에 닿을 때까지 난 멈추지 않길 날 약속할게 언제 어디에 있든 반드시 널 찾을게 네가 그랬던 것처럼 널 꼭 안아줄게 기다려 I find you 기적처럼 I find you 영원히 너란 꿈에 살 수 있게 해줄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잠식된 가운데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택배 근로자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증가한 업무량과 감염 위험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맡은 일에 소명을 다하려는 수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와 주변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주간 뉴스피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보조의 박정민, 기술의 최다은, 취재의 강민지, 이유정 기자, 진행의 김희정 앵커였습니다.